생체 나이가 젊게 나오신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생체 나이에 젊게 나온 것들이 이번에 어떤 면역력이나 이번에 위암 수술을 하셨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게 하는데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생체 나이를 줄이는 비결은 단순하다. 많이 웃고 매일 송이소를 먹고 중성지방을 제어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을 지키면 된다. 젊어지기 위해선 우선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쁜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부터 당신의 생활을 바꾸고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 용어까지 그럴듯하게 쓰면서 제법 아는 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서 다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죠. 내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법, 내 몸에 흐르는 시간을 더디 가게 하는 법, 그중에 좀 새로운 것 없을까요? 중성지방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젊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친구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를 가장 많이 늙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운동 부족, 담배 등 우리가 아는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하죠. 그리고 심근경색, 심장 발작, 암의 위험이 증가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생체 나이를 더 젊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바이오 피드백 검사를 이용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파랑, 노랑, 빨강. 먼저 피실험자에게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주며 몸의 반응을 살펴봤다. 예,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그리고 잠시 뒤 절친한 친구 2명과 함께 30분간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게 했다. 친구들과 유쾌한 수다를 나눈 피실험자. 그녀의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초 온도와 혈액 순환량이 상승하는 등 심리적 안정화 속도가 비교적 빨라졌다. 친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음이 좀 환기도 되시고 또 친구들의 따뜻한 지지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생리 현상에까지 반영이 됐을 수 있죠. 심지어 정서적 관계가 심장 발작 후의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남자가 농구공을 계속해서 내려친다. 하지만 공은 그때마다 다시 튀어오른다. 이것은 농구공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농구공을 내려치는 힘이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공의 탄성은 친구 그리고 가족이다. 권투 선수는 글러브와 안면 보호대가 있어 충격을 견딘다. 우리에겐 심리적 주먹을 견딜 힘, 리질리언스, 즉 심리적 내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어떤 레질리언스는 분명히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랑 연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봤을 때 다른 것들을 내가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나의 네트워크를 좀 늘리고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애를 쓴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레질리언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스트레스에 잘 견디게 된다는 것은 아주 불을 보듯이 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는 가까운 이를 잃어야 하는 상실의 고통이다.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지 않은 겨울의 한낮. 마을이 조용하다. 경로당에 모여 4년 전 관광 갔던 사진을 보는 할아버지들. 그런데 먼저 간 이웃과 친구들이 너무 많다. 4년 사이 얼마나 잃은 것일까. 8 송신 9 10명 기사박씨까지 10명 왜 있어? 10명 요 사진 중에 10명이 들어가 있어 지금 4, 5년 동안에 정말 분명히 들어가지고 2년, 2명, 3명 돌아갔다가 있었는데 이러니까 사진 안 찍은 사람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지난 2년 사이 치른 장례가 무려 7번. 담담한 듯 살아가지만 가슴 한켠엔 큰 슬픔이 남아있다. 술주지 뭐. 다 챙이 만들어서 여기서 챙이 내어나고 막 서럽지? 하면이나 힘은 지금 그런 애호가 없는데 하면 먹고 혼자 살기가 별명이다 들어. 이 세상을 죽어버리면 어르냐 진짜 간혹 그런 마음이 들어. 누구나 겪는다고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매일 만나고 매일 찾아가고 아니면 뭐 같이 밥도 먹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더군다나 1, 20년 이상의 관계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이고 심적인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즘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몸의 어떤 타격은 마음의 어떤 타격은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건강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라 해서 모두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요즘 정다려 씨 댁의 아침 풍경은 20여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가족들 뒷바라지로부터 좀 홀가분해졌다 싶었을 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막 할머니 침대나 이렇게 흐트러고 먹으면 안 되잖아. 내가 시간을 갖고 좀 저기를 해야 되겠다는데 이제 그게 더 안 되고 더 시간이 더 없어져. 어? 3명의 손주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쁘잖아요, 아이들아. 이쁘고 지네들 보러 먹고 산다고도 하고. 정다려 씨의 몸과 마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을까. 노인의학 전공의 윤종률 교수를 처음 만난 자리. 정다려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지금 우울증 증상 같은 건 안 생깁니까? 근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좀 어쩌다 좀 슬플 때 좀 있고요. 그 이야기 물으시면 눈물 나올라 그래. 좀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 그 아기 보는 게 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세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힘들 때는 있죠. 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의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자기 연배보다 한 5년, 10년 더 나이 많은 분들과 비슷한 정도의 신체 지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대로 방치하면 훨씬 더 노화의 속도나 신체 질병 발생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익한 관계는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다. 지하철 택배를 취미로 하는 노인과 어쩔 수 없이 생계로 하는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의 정도는 확연하게 다르다. 자발적 행위군은 모두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그 자체가 몸속의 맥박수, 심장 박동수를 높이게 되고요. 심장 박동이 높아